이번 시간은 그 6단원, 7단원에 나오는 직업윤리와 사회윤리 중간 정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리브워까지 나왔던 그 범위의 선지들을 우리 OX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수능부터 우리 보도록 하기 위해서 42번 문제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브어 얘기 나오고요. 진정한 정의가 선의지만으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라고 본데요. 리브어가 진정한 정의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정의는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회 정의를 이야기할 때 사회 문제를 선의지만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는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죠.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 비합리적인 수단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죠. 보통 우리가 이걸 강제력이라고 하고요. 이 강제력 안에는 폭력이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선의지만으로 충분히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3번, 리브어는 사회구조가 개인 행위의 도덕성을 좌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리브어가 공동체 윤리 사상가다라고 하는 것에 좀 포인트를 두신다면, 여러분이 사회문화 시간에 배우는 사회 실제론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있고 개인이 있다 이러면 리브어는 사회 공동체가 개인의 단순한 합 이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공동체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개인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공동체가 영향을 미쳐서 개인의 도덕성을 좌우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이거는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4번 보죠. 리브어는 선한 천부적 자질은 선의지의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보았어요. 선한 천부적인 자질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냥 합리적인 그런 수단이거든요. 합리적인 수단이라면 선의지의 통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선의지죠. 통제가 아니고 그냥 선의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45번은 리브어는 개인의 선의지가 사회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았어요. 개인의 선의지예요. 개인의 선의지.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간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필요하죠.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강제력을 사용할 때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45번의 정답은 동그라미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46번 맹자는 직업에 대해서 대인과 소인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 정명사상의 영향을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동그라미. 47번 맹자는 직업을 통해 백성의 생활 기반이 마련되어야 된다. 요거 항산 이야기죠. 항산이 마련되어야 항심이 마련이 되죠. 그래서 항산을 마련을 해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8번 마르크스는 노동자가 생산수단이 없어요. 생산수단이 없죠. 그래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자본가에게 예속되다 보니까 원치 않는 노동, 강제 노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강제 노동을 통해서 인간 소외와 노동 소외, 자본 소외 이런 것들, 인간 소외와 자본 소외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9번 마르크스는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원래는 이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자본 주의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서 이런 게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0번 맹자와 마르크스는 모두 인간은 분업에 참여함으로써 인간다움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맹자는 각자가 각자의 맡은 역할을 다 해야 되니까 분업에 찬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마르크스는 분업을 부분 노동자로 만들어서 인간다움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50번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51번 맹자는 군주가 생업의 보장보다 법적 규제에 힘써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생업을 보장해야 항심이 마련되기 때문에 법적 규제보다 생업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자 선생님의 계승한 맹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맹자도 덕치를 주장을 하죠. 다른 표현으로는 왕도 정치를 주장을 하기 때문에 도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지 법과 권력 이런 걸로 정치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표현이고요. 52번 맹자는 직업의 종사자는 누구나 일정한 마음을 지닐 수 없다 하고 본답니다. 직업 종사자라고 할 때 일반 백성이잖아요. 일반 백성은 항산이 있으면 항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항산을 통치자는 마련해줘라 이런 얘기니까 가질 수 없는 게 아니죠. 가질 수 있게 해야 하는 겁니다. 5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 순자는 정신을 쓰는 노동보다 육체를 쓰는 노동이 우위에 있다. 이게 순자도 유교사상가기 때문에 도덕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노심자의 역할을 노력자의 역할보다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우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될 것 같죠? X입니다. 54번입니다. 순자는 무기자연의 도를 본받아 직업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했는데요. 무기자연의 도는 도가 사상이 되시겠죠. 순자는 유교 사상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입니다. 5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와 순자는 모두 생산과 통치에 대한 역할 분담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55번은 정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순자는 산업공상, 맹자는 노심자와 노력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56번 칼뱅은 직업이 신으로부터 부름받은 자기의 목, 이걸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죠. 신으로부터 부름받은 이런 걸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57번이요. 칼뱅은 직업 노동을 통해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자, 요거 좀 잘 기억해 볼까요? 직업은 노동을 통해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직업의 목표는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8번 칼뱅은 직업이 부의 획득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추구하는 활동이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59번 칼뱅은 직업이 절제와 금욕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행해져야 될 직분이다. 칼뱅이 청교도주의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데요. 절제와 금욕을 굉장히 중시하죠. 그리고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을 실천하는 그런 직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9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60번 베버의 입장은 칼뱅의 입장을 확장시킨 것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프로테스탄트 청교도주의입니다. 직업적 성공이 구원의 징표다. 징표 표시를 꼭 해주시고요. 징표는 이제 구원받았다는 어떤 표시다라는 건데요.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수단이라든지 목적이 직업적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수단이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징표라고 본다니까 맞죠? 이거 제가 체크를 잘못했네요. 이거 동그라미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수단이나 목적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자주 헷갈리는 표현이니까 58번하고 60번의 선지는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버의 입장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은 직업이 정신적 가치와 무관하지 않다. 정신적 가치 중에서도 신의 명령, 금욕하고 절제하는 것 관련이 없지 않죠. 그러면 맞는 거네요. 그 다음에 62번 베버 입장에서 금욕주의 직업 윤리는 자본주의 형성에 기여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63번 프로테스탄트는 직업을 신으로부터 부름받은 것 소명 똑같이 칼뱅과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한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64번 베버 입장에서 프로테스탄트즘은 노동을 통한 부의 추구를 영혼의 타락이 아니죠. 오히려
구원의 증표가 될 수 있죠. 영혼의 타락이 아닙니다. 신의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직업 활동이기 때문에 타락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65번 니부어는 사회적인 실현의 정치적 강제 수단은 필수 요소다. 강제력은 필수 요소다 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다. 66번 니부어는 개인의 이타심과 애국심은 국가 간의 정의로운 행동을 보장한대요. 개인의 이타심과 애국심은 개인의 어떤 선한 마음이에요. 이게 국가 간의 정의로운 행동을 보장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우리 개인 윤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가 똑같아요. 보장하지 않죠. 반드시 강제력이라고 하는 통제 수단이 필요합니다. 67번 니부어는 국가 간의 이해관계는 설득이 합리적인 수단이에요. 합리적인 수단. 합리적인 수단으로 조정되지 않는다. 즉 국가 간의 이해관계는 집단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력과 같은 비합리적인 수단이 사용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조정되지 않는다니까 맞는 표현이죠.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68번 니부어는 국가의 이기심은 도덕적 개인이 모인 사회를 비도덕적으로 만든다. 국가의 이기심이에요. 요거 아까 앞에서 몇 번인지 했었죠. 그 공동체의 성향이 개인의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비도덕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번 니부어는 집단 간의 대립 상황에서도 개인은 비이기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여기는 지금 개인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거라서 개인은 비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요거는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살펴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집단과 집단 간의 문제에서는 이기적인 태도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나타나지만 개인은 비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좀 용어를 문장을 좀 이해를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70번 노블리스 오블리주 입장에서는 공직자의 권한과 남용, 부패 방지를 위한 법적 규제를 강조한다. 여기 그 직업윤리 파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셔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이제 귀족의 책무라는 거죠. 그래서 법적 규제를 강조한다 되는데 귀족의 책무라고 할 때 이거는 법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신념이나 어떤 의지로 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법적 규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요. 71번 노블리스 오블리주 입장에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질서 유지와 사회계층 간의 화합을 강조한다. 맞습니다. 72번 노블리스 오블리 입장에서는 정치 권력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여 국가 전반의 청렴성과 고양을 강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맞는 표현이죠. 예, 그렇죠. 정치적인 권력이 이제 공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국가 전반의 청렴성을 고양하는데 역할을 하겠죠. 73번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전통사회와 현대사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그렇죠. 예, 전통사회나 현대사회나 이런 귀족의 책무, 정권자의 책무, 공직자의 책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74번 노블리스 오블리주 입장에서 국가가 위기를 맞는 경우 일반 시민들의 솔선수범과 협력을 유도를 강조한다. 뭐 다 좋은 말이네요. 75번 니부어는 사회적인 실현을 위해서 개인의 서너지가 필요하다. 필요는 하죠. 이걸로는 충분하진 않지만 필요는 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76번 니부어는 개인보다 사회 집단의 도덕성이 우월하다고 본다. 도덕적인 개인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이 니부어의 책입니다. 개인보다 집단이 우월한 게 아니라 개인이 우월해야 되겠죠. X. 77번 니부어는 이타성을 사회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본다 했을 때 개인의 도덕적인 이상이 이타심이고요. 사회의 도덕적인 이상은 정의입니다. 정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78번 순자는 예를 기준으로 삼아서 사회 분담의 역할이 정해져야 된다. 그렇죠. 예와 능력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죠. 예와 능력까지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에 통달한 사람이 이제 통치의 역할을 맡아야 되겠죠. 79번 순자는 사회적인 신분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예와 능력에 따라서 해야죠. 잘못된 표현입니다. 80번 맹자는 부담을 통해서 사회 직분 간의 유기적 관계 그렇죠. 노력자 노심자가 있으니까 각각의 역할을 해요. 만약에 정치하는 사람은 농사 지을 필요가 없으니까 농사 짓는 사람의 쌀을 얻어서 밥을 먹고
농사 짓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의 안정을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1번입니다. 맹자는 노력자는 생계가 안정되어야 도덕심을 유지할 수 있다. 노력자는 힘을 쓰는 사람이니까 일반 일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계 안정이라는 항산이 마련되어 있어야 도덕심인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82번 순자와 맹자는 모두 자신의 직분에 충실할 때 사회질서가 유지된다. 그렇죠. 둘 다 유교사상가고요. 역할 분업을 통해서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된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8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부어는 집단 간의 관계는 각 집단이 갖는 힘의 비율, 그렇죠. 집단은 누가 힘이 세냐 안 세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83번도 맞는 거고요. 84번 니부어는 선의지가 정의 실현을 위한 비합리적인 수단을 통제해야 된다. 강제력을 선의지가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85번 니부어는 사회 정의가 사회적 억제와 힘을 통해 실현돼서는 안 된다. 사회적인 억제와 힘, 요거 비합리적인 수단입니다. 비합리적 수단이에요. 그러면 니부어는 비합리적인 수단을 써야 하는 거죠. 안 된다. 아닙니다. 86번이요. 니부어는 사회적인 협력은 합리적인 수단이에요. 합리적인 수단이 아무리 확대되어도 사회 분쟁은 사회 문제잖아요. 사회 문제는 해결이 안 되죠. 불가피합니다. 87번 니부어는 사회적인 실현을 위해서 비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다. 강제력 같은 폭력 같은 비합리적인 사용할 수 있죠. 사용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88번 니부어는 정치적인 강제력을 통해서만 사회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본다. 이 말도 좀 기억해 줄까요? 정치적인 강제력을 통해서만 이라는 것은 기존에 다른 어떤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정제적인 강제력을 사용해야만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강제력을 통해서만 그러시면 이게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인 강제력이 뭐의 통제를 받아야 되냐면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요것만 있어서 되냐? 그렇지 않고 요것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88번은 X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9번 니부어는 개인의 이타심과 애국심이 결합하여 국가 이기주로 전환된다. 요것도 좀 표현을 좀 알아두실까요? 개인의 이타심이나 애국심은 분명히 사회 집단으로 가게 되면 도덕성이 타락하기 때문에 이기주의로 전환된다 라고 할 때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90번 니부어는 개인 간의 도덕적 관계를 수립은 설득과 조정은 합리적인 수단이죠. 합리적인 수단인데 여기 지금 개인 간의 관계예요. 그러면 개인 간의 관계는 강제력이 아닌 합리적인 수단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X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부어는 최소한의 강제력으로 이것도 좀 표시할게요. 최소한의 강제력으로. 강제력은 비합리적인 수단이고요.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된 그런 수단이에요. 비합리적인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력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은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 써야 된다라고 니부어는 생각해요. 그래서 91번은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92번 니부어는 개인이 타인의 이익을 존중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개인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태어난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거죠. 93번 니부어는 개개의 인간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더욱 존중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이라고 본다. 개개의 인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은 이타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책 이름이 도덕적인 인간, 도덕적인 개인과 비도덕적인 사회잖아요. 그래서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94번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서 정신적 능력의 회복으로 소외가 극복된다. 자본주의 하에서는요, 마르크스는 절대로 인간의 어떤 자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 소외가 극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본주의는 몰락해야 하는 그런 체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95번 마르크스는 분업이 노동자의 정신적인 능력의 쇠퇴와 소외를 심화시킨다. 맞죠? 예. 분업을 통해서 부분 노동자를 만들고 그러면서 노동소외와 인간소외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거죠. 96번 배번은 금욕과 결합된 노동의 의무가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자본주의를 확립시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맞는 겁니다. 97번 배번은 청교도가 직업 노동을 종교적인 실천, 그쵸. 노동, 직업을 갖는 것은 신의 명령이다. 이렇게 간주한 거죠. 맞는 표현입니다. 98번 마르크스는 분업 노동을, 칼뱅은 소명의식의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싫어합니다만 어쨌든 분업이 자본주의를 발전시켰어요. 하지만 자본주의에서는 인간성을 실현할 수 없으니까 망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발전은 기여했죠. 칼뱅의 소명의식이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표현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잘 분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99번 보시겠습니다. 리버는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강제력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한 표시 꼭 해주십시오.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강제력의 사용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왜냐하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도덕적으로는 정당한데요. 원래는 비합리적인 수단입니다. 비합리적인 수단이기는 하지만 이걸 이렇게 잘 쓰면 도덕적으로는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 표현도 잘 알아두세요. 100번입니다. 리버는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어떤 형태의 폭력도 포함할 수 없다가 아니라 폭력과 같은 강제력을 포함할 수 있어야 되겠죠. 101번 리버는 구성원들의 도덕적인 양심이 사회 구조의 정의로움을 결정한다. 개인이 사회를 결정한다가 아니라 아까 사회가 개인에게 영향을 더 많이 준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잘못된 표현입니다. X. 영향을 주기는 해요.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결정하는 것은 사회가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102번 리브원은 집단 간의 힘의 균형적인 상태에 돌아가면 영구 평화가 달성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리브원은 일종의 현실주의자예요. 영구 평화가 아니라 일시적인 평화입니다. 이 균형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힘의 균형이. 누군가가 약해질 수 있다면 영구 평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X. 103번입니다. 리브원은 합리적인 개인들의 자발적인 조정으로만 불의를 극복할 수 있다. 불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리브어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인 불의는 조정할 수 있어도 사회적인 불의는 조정할 수가 없죠. 불의는 부정이라는 뜻이니까요. 부정의. 그렇다는 얘기는 정의가 아닌 거니까 사회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파악해 주셔서 합리적인 그런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4번 칼뱅은 노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의 축적에 있다가 아니라 아까 신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 잘 봐주셔야 됩니다. 105번 칼뱅은 신의 소명으로서 주어진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그렇죠. 신이 부여한 것이니까 모두 다 소중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106번 마르크스는 노동자가 자아실현을 위해 분업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자아실현이 분업을 통해서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분업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107번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소외를 피할 수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조건 자본주의 하에서는 인간성을 실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몰락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8번 보겠습니다. 칼뱅은 직업적인 생활을 통해서 부의 축적은 신의 뜻에 어긋난다가 아니라 직업을 신이 주었기 때문에 그 직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사회적인 이윤이나 경제적인 이윤은 신의 은총이라고 보죠. 신의 은총이라고 봅니다. X. 109번 보겠습니다. 칼뱅은 직업생활에 충실함으로써 누구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이게 종교기 때문에 직업에 충실하는 건 구원 받았다는 증표는 되지만 구원의 수단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시겠습니다. 110번 마르크스는 직업생활에서 매뉴팩처를 여러분이 그냥 분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분업은 노동소외의 원인이라고 본대요.
노동소외가 일어나는 게 분업 때문이다. 맞죠? 네,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111번 마르크스는 직업에서 노동자는 자아 실현을 위해 자본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죠. 자본가가 몰락해야 되는 거니까 X 되시겠고요. 112번 칼벤과 마르크스는 모두 직업 생활의 경제적 대가는 동등하게 주어져야 된다. 직업적인 대가가 왜 동등해야 되나요? 요거는 마르크스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으나 마르크스도 동등도 아니고 마르크스도 필요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거니까 동등하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 둘 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13번 니부어는 집단의 도덕성이 개인의 도덕성에 비해서 우월하다. 도덕적인 개인과 비도덕적인 사회죠. 우월하지 않습니다. 114번입니다. 니부어는 집단의 요구와 개인 간의 양식 간의 지속적인 갈등이 존재한다. 이것도 좀 표시해 주세요. 지속적인 갈등은 맞아요. 그런데 절대적인 갈등은 아닙니다. 절대적 모순은 아니고 조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니부어의 입장입니다. 115번 니부어는 집단에 대한 헌신이 집단 이기주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된다. 아예 단정 지어서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6번 니부어는 인간 집단 힘의 불균등한 분배는 부정의를 지속하게 하는 원인이다. 맞죠?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게 해결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117번 니부어는 정치적인 힘 대신 양심에만 호소하는 것은 잘못이다. 자, 지금 이게 사회 문제에서 정치적인 힘을 쓰지 않고 양심이라는 합리적인 방법만 쓰면 사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요 선지 표현도 잘 알아주세요. 118번 니부어는 자신의 의도를 조직적이고 정치적인 저항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을 사회적으로 연결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119번 정약용 선생님은 국가는 모든 노인에게 동일한 복지의 때 동일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님도 유학사상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학사상가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동일한이 아니에요. 동일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120번 정약용은 윗사람의 모범을 통해서 장유유서 유교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시겠죠. 정답이라고 보시고요. 혹시 정약용 문제가 이렇게 좀 어렵다 싶으시면요. 정약용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제시문 안에 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을 제시문 안에서 좀 찾아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자체에서 여러분이 잘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121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다. 그렇죠. 유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실학자이기 때문에 노인이 어떤 경험이나 지혜가 있다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사용하는 게 맞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122번 정약용은 노인 부양의 문제 해결은 정신 물질적인 측면 모두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맞죠? 이거는 뭐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123번 보시겠습니다. 니부어는 집단의 구조와 제도가 개인의 행위의 도덕성을 결정할 수 있다. 똑같은 문제 계속 나오고 있죠. 집단이 개인은 결정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124번 니부어는 집단 간의 힘의 불균형이 사회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그렇죠. 불균형이 일어나면 사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25번 보겠습니다. 니부어는 선의지 함양만으로 집단 간의 갈등 자체를 제거할 수 있다. 아까 나왔었죠. 선의지 함양만으로는 집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비합리적인 수단, 강제력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X 되시겠네요. 126번 보겠습니다. 니부어는 개인의 도덕성 함양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성은 개인의 도덕성 함양과 사회정의에 실현할 수 있다. 이성이 이제 선의지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둘 다 가능하죠. 127번 니부어는 집단이나 개인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서 상대의 이익에 주목하기보다 자기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낸다. 상대의 이익에 주목하는 게 이타심인데요. 이거보다는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이걸 통제하기 위한
이걸 통제하기 위한 비합리적인 수단인 강제력을 사용한다. 이런 말이죠.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28번. 리버는 인간이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이지만 집단적으로도 비도덕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개인적인 도덕적인 개인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이었죠. 129번. 리버는 집단 간의 힘의 차이를 정치적인 방법으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정치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써야 되는 겁니다. 130번. 리버는 개인과 사회의 최고의 도덕적 이상 간의 모순은 절대적이라고 본다 했는데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했죠. 지속적인 건 맞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31번. 리버는 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충동을 제어하는 이성의 힘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더 통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강제력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32번 보겠습니다. 리브어는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합리성에 부합하는 강제력을 권고한다.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이라고 하면 합리성에 부합하는 선의지에 부합하는 강제력을 권고한다, 쓰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3번. 리버는 집단 간의 관계는 각 집단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수립된다. 합리적인 게 아니라 이제 이기적으로 되기 때문에 강제력과 같은 것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잘못된 설명이네요. 134번. 순자는 각자의 직분을 나누는 것이 예법의 핵심이다. 맞네요. 예법을 통해서 직분을 나누게 되는 거죠. 135번. 순자는 예에 맞게 사회적인 분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답니다. 맞죠? 맞는 표현입니다. 예와 능력이죠. 136번. 순자는 권자가 도를 익혀야만 자신의 일을 완수할 수 있다. 여기서 도가 결국엔 도덕성인 예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36번도 맞는 표현이고요. 137번. 맹자는 노심자는 다스리는 사람이고 노력자는 다스림을 받는 사람. 맞는 표현이죠. 정신적인 노동과 육체적인 노동으로 구분하시면 되니까요. 138번. 맹자는 다양한 직업들 사이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성립한다. 아까 비슷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139번. 맹자는 몸을 쓰는 사람은 항산에 앞서서 항심을 지녀야 된다가 아니라 항산이 먼저죠. 항산이 먼저 마련이 되셔야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군주의 역할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으시죠. 140번 보겠습니다. 순자와 맹자는 모든 사람은 각자가 맡은 직분과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그러네요. 맞는 표현이죠. 141번. 보겔과 에로의 입장은 기업이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전략 차원에서 공익 증진이라는 사회적인 책임에 힘써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공익 증진은 이제 기업의 어떤 이윤 추구 외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142번. 보겔과 에로의 입장은 기업이 모든 사회적인 책임으로 자유로워야 된다가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겠죠. 153번. 보겔과 에로의 입장은 기업이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경영되어야 한다. 맞는 표현이죠. 이거는 당연히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야 하며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144번. 보겔과 에로의 입장은 기업의 공익 증진을 본질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했는데 기업의 본질적인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이윤은 추구.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보겔과 에로가 됐던 프리드먼이 됐던 이거는 모두 이윤 추구가 본질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45번. 보겔과 에로의 입장은 기업이 기업 이익 증진을 위해 공익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 이익 증진을 위한 공익의 추구는 맞는 표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146번. 정약용은 수령이 백성을 편안히 할 방책을 헤아려 지성이 잘 되기를 강구하고 청렴하여 탐욕을 경계해야 된다. 다 좋은 말이죠. 맞는 표현입니다. 147번. 정약용은 수령에게 도덕성과 직무 능력이 필요하겠죠. 유교 사상가니까요. 148번. 수령은 뇌물과 사적인 정에 얽매이지 말고 사적 생활과 공적 생활을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149번. 맹자는 백성에게 생활 기반이 되는 직업이 필요하다. 필요하죠. 그래서 항산을 마련해야 되죠. 그 다음에 150번. 맹자는 군주가 백성과 달리 모든 일에 능통해야 되는 건 아니죠. 각자가 해야 될 일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 능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15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과 맹자는 모두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는 정치가 바람직하다. 자, 요 말은
맞는 표현으로 알아두세요. 이 백성과 함께 즐거워한다. 요게 이제 여민락 뭐 이런 건데, 어, 유교 사상은 이렇게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5번 마르크스는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본주의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153번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소득 증가를 위해 공장 내 분업을 촉진해야 된다. 분업을 통해서는 노동 소외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의 증가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154번 프리드먼은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은 오직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사회적 책임은 노동조합의 이익을 봉사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맞는 표현인 거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기업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155번 프리드먼은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공익활동을 확대해야 된다. 이건 아까 보겔과 에로우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공익이 아니라 그냥 기업 이윤 극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56번 프리드먼은 기업의 경제적 책임 외에도 법적 책임을 부과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제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그 이윤을 추구하는 활동에 있어서의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7번 리버는 도덕 문제가 집단 간의 관계 옮겨 갈수록 아무리 강력한 내면적 억제도 이기적 충동을 완전히 제어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인 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맞는 표현이죠. 157번을 안 했네요. 157번 마르크스는 노동자와 자본가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상생해야 된다. 절대로 자본가가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자본주의는 무너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마르크스의 입장입니다. 16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니부어는 개인의 선의지가 없다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게 맞죠. 맞는 표현입니다. 16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어는 개인의 사회적 동정심이 확정되면 사회적 갈등이 해소될 수 있대요. 여러분 개인의 사회적 동정심은 개인 윤리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죠. 잘못된 표현입니다. 162번 리브어는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비합리적인 수단을 사용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비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하겠죠. 다만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되겠지만 163번 리브어는 개인의 내면적인 억제력은 개인이 속한 집단의 크기와 비례한다. 비례하는 게 아니라 억제력은 집단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떨어져야 되겠죠. 잘못된 설명입니다. 164번 리버는 정의 실현을 위해서 강제력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우리 제시문을 살펴봤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겠습니다. 165번 맹자는 공직자가 별도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나란 일에 충실해야 된다. 나란 일만 잘하면 되죠. 이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166번 맹자는 공자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여 민생을 안정시켜야 된다. 그렇죠. 예. 공직자, 군주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본분을 잘 하면서 백성을 돌보는 일, 민본주의를 실현하는 거죠. 166번 맞고요. 117번 맹자는 공직의 설치에 필수적인 것으로 사회적 역할을 분담. 그렇죠. 공직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노심자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68번 맹자는 공직자가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에게 봉사. 맞습니다. 요거 맞는 표현으로 알아두셔요. 169번 맹자는 공직자의 탐욕과 수탈은 국민의 반목과 국가의 분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탐욕하지 말고 청렴, 근검, 절약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169번 맹자는 공직자의 탐욕과 수탈은 국민의 반목과 했고요. 170번 리브어는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민주화 과정에 강제력이 불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해야 되겠죠. 171번 리브어는 인간의 자기 보존 욕구는 세력 강화 욕구로 쉽게 전환된다. 그쵸? 자기 보존의 욕구라고 하는 개인적인 욕구가 세력 강화 욕구라고 하는 집단적인 욕구로 쉽게 변환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어서 개인의 도덕성만으로는 통제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2번 리브어는 도덕적 계몽으로 사회에서 집단 갈등 자체를 소멸시킬 수 없다. 도덕적 계몽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합리적인 방법인데 이걸로는 이제 요거를 소멸시킬 수 없죠. 비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시킬 수 없다. 없다가 맞죠? 예, 미안합니다.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시겠습니다. 171번도 맞는 표현이죠. 이거 제가 체크를 잘못했네요.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쉽게 전환되는 거죠. 예, 아유, 제가 설명해놓고 답을 체크했어요. 요거 답을 잘 확인해 주세요. 173번 보겠습니다. 리브원은 집단 간의 정의 실현에 집단 이기심의 상호 투쟁이 계기될 수 있다라고 본대요. 그렇죠. 예, 집단 간의 문제는 집단의 힘에 의해서 균형이 되니까 상호 투쟁이 일어나겠죠. 174번. 리브원은 강제력만으로 국가를 보존하고 통합하는 이유는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렇죠. 강제력만이 아니라 아까 선의지의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175번. 순자는 예를 바탕으로 사람의 직분을 나눠야 질서가 유지되는 거 맞는 표현이네요. 예와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76번. 순자는 각 분야에 능통한 사람이 그 분야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좋다. 그렇죠. 각 분야에 능통한 사람이 각 분야를 이끌어나가는 거죠. 117번. 순자는 사물에 정통한 사람은 누구나 통치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사물에 정통한 사람은 그 사물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고요. 통치하는 일은 예에 능통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도덕성에 능통한 사람이 통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건 X. 178번. 순자는 서민의 자손이라도 재능과 덕을 갖추면 그렇죠. 관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분에 따라서 결정짓는 게 아니었어요. 179번. 리버는 집단이기주의는 집단 구성원의 이성의 판단을 방해한다. 그렇죠. 이성을 방해하고 욕구와 어떤 이기심을 더 강화하니까 사회에는 더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180번. 리버는 개인의 합리성이 제고되면 집단 간의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개인의 합리성만으로는 집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없는 거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X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는 집단 간의 갈등은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여러분 이 환원이라는 말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원이라는 말은 그대로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A, B, C가 모여서 A, B, C를 포함한 알파를 이루고 있다. A, B, C보다 더 큰 알파를 이루고 있다라는 게 리브어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주의의 입장이 되겠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 환원해서 A, B, C로 바꾼다 이런 얘기인데 이 아이와 이 아이가 똑같지 않고 리브어는 여기를 더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대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182번. 리버는 폭력을 수반한 강제력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이것도 좀 잘 알아두셔야 되죠. 도덕적으로는 정당화될 수 있는데 강제력은 어쨌든 비합리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183번. 리버는 집단 내 개인 간의 문제는 합리적으로는 해결이 가능하죠. 맞아요. 그렇지만 사회 문제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강제력이 사용이 필요한 거죠. 184번. 리브어는 집단 간의 개인의 헌신을 이기주의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죠. 개인의 어떤 이타적인 마음은 집단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기적인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애국심이 그렇게 되었죠. 185번. 애국심 나오네. 애국심이 도덕적인 개인이 모인 사회를 비도덕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단으로 가면 떨어지니까요. 도덕성이. 168번. 리버는 개인의 집단에 비해서 이기적인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개인이 훨씬 더 도덕성이 높죠. 잘못된 표현입니다. 18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어는 리브어가 아니고 프리드먼이군요. 프리드먼은 기업은 주주들과 소비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한대요. 주주들의 이익이 중요하지 소비자의 이익이 중요하지 않죠. 동등하지 않습니다. 188번. 프리드먼은 기업 자선활동은 기업이 지니는 사회적 책임이 포함한다. 자선활동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 아닌 거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직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라고 또 제가 체크를 했네요. X죠. X. 자, 그 다음에 189번. 보게과 에로는 기업의 환경보호 활동, 이게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죠. 이미지 제고와 무관한 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서 이제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을 보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190번. 보게과 에로는 기업의 본질은 복지 향상이 아니었죠. 기업의 본질은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91번. 프리드먼과 보게가 에로우는 모두 기업은 합법적으로 이윤을 창출해야 할 사회적 책임은 맞는 표현이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해야 된다는 건 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192번 정약용 공직자가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의 경계를 정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경계를 정해서 공적인 일을 사적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 사적인 일을 공적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93번 정약용은 공직자의 청렴의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덕목이 아닌 게 아니죠. 공직자의 청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시겠습니다. 자, 194번 보겠습니다. 194번 플라톤은 통치자들은 그 어떤 사유재산도 가져서는 안 된다. 통치자입니다, 여러분. 통치자가 사유재산을 갖지 않아야 된다는 플라톤이 얘기를 해요. 근데 모든 계층이 사유재산을 갖지 않아야 된다는 마르크스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95번 플라톤은 통치자는 시민들의 통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라고 본대요. 제가 지금 196번을 했네요. 196번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건 민주주의인데 플라톤은 민주주의적인 어떤 통치 방식에 반대하고 철인왕정치를 이야기하시죠. 195번 볼게요. 통치자는 지혜의 덕을 발휘하여서 정의로운 국가. 그렇죠. 플라톤의 4주덕이 지혜, 용기, 절제,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했을 때 정의라고 하는 사회적이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통치자에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197번 정약용과 플라톤은 모두 올바른 통치를 위해서 다스리는 자의 사유재산을 금지해야 된다. 플라톤은 통치자의 사유재산 금지가 맞지만 정약용 쌤은 아니죠. X. 198번 보겠습니다. 칼뱅은 부의 축적이 직업의 궁극적인 목적. 직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의 영광입니다. 잘못된 표현이고요. 199번 칼뱅은 직업이 신이 내리는 명령, 소명이죠. 소명으로서 귀천의 구분이 없다. 맞는 표현이네요. 200번입니다. 마르크스는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이 협력하여 노동 소외 형벌을 극복한다. 절대 자본가가 노동자의 이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잘못된 표현이라서 자본주의가 반드시 방해해야 된다라고 마르크스는 생각을 하시고 있는 분이시죠. 202번 마르크스 칼뱅 모두 인간 자아실현을 위해서 노동 분업을 확대해야 된다. 자아실현을 위해서 노동 분업을 확대하니까 마르크스에서는 인간 소외 현상이 더 가중되게 되는 거죠. 이거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표시를 안 했네요. 200번이 X였죠.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게 아니었죠. X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203번 공자는 각자가 맡은 직분 외의 모든 일에 능통할 필요 없습니다.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일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205번 공자는 자기 본분을 올바르게 행하여 공동체 질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렇죠.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자는 자신의 맡은 역할을 잘 해야 되겠죠. 맞는 얘기네요. 여기 답이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요거 수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5번 순자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직분은 덕과 능력에 따라 정해지는 거 맞습니다. 맞는 표현이네요. 여기도 잘못됐네요. 제가 잘못 체크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6번 순자는 올바른 직분 수행을 위해 예법에 따라서 욕망을 절제해야 된다라고 보았대요. 맞죠? 이거 맞는 표현인데 이거 잘못 썼네. 제가 잘못 표기를 했나 봐요, 여러분. 이거 좀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맹자와 순자는 모두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부합하는 도리를 실천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 맞는 표현이고요. 208번 맹자와 순자는 모두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했고요. 208번 사회적인 협력을 방해로 확대해도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였죠. 니부어. 그 다음에 209번 니부어는 사회적 억제가 없으면 사회의 이기적인 충동은 없을 수 없다. 그렇죠. 맞는 표현이죠. 반드시 강제력의 사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10번 니부어는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폭력도 본질적으로는 비도덕죄다. 여기 기억해 주셔야 되죠. 본질적으로는 도덕도 아니고 비도덕도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도덕적일 수도 있고 비도덕적일 수도 있는 거죠. 21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니부어는 사회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 비폭력적인 방법만 쓰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악이 될 수 있죠. 맞습니다.
212번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 생산물을 향유하지 못하는 노동 소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잘못됐고요. 213번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자발적 노동으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반드시 몰락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4번 맹자는 백성의 통치가 인의를 상실해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맹자도 역성혁명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215번 맹자는 백성의 생산물 교환은 사익 추구로 삼가해야 할 행위가 아니라 사익 추구이기 때문에 삼가하는 게 아니라 각각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도 되는 그런 행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216번 X 표시해야 되죠. 마르크스와 맹자는 모두 경제적인 요인은 도덕적인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본답니다. 경제적인 요인은 도덕적인 삶에 영향을 주니까 요걸 좀 잘 관리를 해라 이런 이야기죠. 마르크스의 경우에는 노동 소외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고 맹자 선생님께서는 이제 항산을 마련해 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윤리 단원 일부 문제와 직업윤리 부분을 했습니다. 여기 매번 니부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직업윤리 사상가들, 동서양의 사상가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거의 매번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선지 분석을 여러분이 해주시는 작업을 해주시다 보면 조금 더 의미와 어떤 이론이 좀 선명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